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좋은 아침 아니면 좋은 밤인가? 에이전트 빵서. 현재 목표물과 애착 형성 80% 진행 완료. 이후 미션 전달 바람 오버. 칙쇼. 엿듣고 있던 앙큼한 청춘이가 있었다니 안 됐군요. 저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이곳 포유스 스크랩 클럽에 입부하거나 세상에서 사라져 주셔야겠습니다. Join or die.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상황극이냐 싶으셨죠? 아니 글쎄 오늘 가져온 콘텐츠가 무려 스파이 암살자 초능력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 요원처럼 이 콘텐츠를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잡담은 이마 차치하고 오늘 포스클에서 이야기해볼 콘텐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클에서 다룰 콘텐츠는 장안의 화제죠. 아냐, 와크와크,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인데요. 저는 오늘 비밀 모임을 주동한 암살자 B가 아니라 MC 빵서고요. 저를 도와 스크랩북을 완성해 주실 패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설님, 바람님, 도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1교시 없는 월금 공강 시간표를 만들어낸 광클 초능력자 바람입니다. 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피디아 공식 인스타로 타 팟캐스트 계정을 염탐하고 다니는 청피의 스파이 설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여초동아리에서 누나들 보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동생 여심킬러 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심킬러. 우리 여심킬러 도리님 첫 녹음인데 아주 기대가 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요원분들이 모이다니 오늘 스크랩 장난 아니겠는데요. 근데 이 콘텐츠를 잘 모르거나 조금만 알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얘네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콘텐츠 브리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사건 보고 들어갑니다. 조직 웨스탈리스 소속 스파이 황혼은 얼굴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활동하는 초인류 스파이입니다. 그런 황혼에게 어느 날 어려운 미션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오스타니아 국가통일당 총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명문학교 친목회에 잠입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스파이가 어떻게 부인과 자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잠입 성공하라니 솔로인 황혼은 아내와 자식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정신과 의사 로이드 포저로 위장한 그는 자식을 섭외하기 위해 고아원을 향하고 고아원에서 추천받은 아이 아냐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똑똑한 딸 아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고 어떤 조직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실험체였던 거죠. 한편 요르 브라이어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거짓말하는데 옷가게에서 황혼과 아냐를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반전은 요르는 코드네임 가시공주라는 킬러였던 거죠. 황혼이 유부남이라 선뜻 남친으로 섭외할 수 없었던 요르와 아내가 필요한 자신에게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한 요르를 의심하는 황혼. 그리고 그 마음을 읽은 우리의 아냐가 기지를 발휘해 둘을 엮어주면서 시작되는 우당탕탕 세 가족의 위장된 데일리 라이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와우.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스크랩할 후보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스파이 패밀리가 다른 가족 서사 콘텐츠들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바로 코믹함을 빼놓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단어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골 때리다고 해야 되나? 맞죠? 맞죠. 단순히 이게 웃기다고 표현하기엔 2%가 부족한 그런 느낌. 100개의 장면이 있다면 99개가 골 때리는 장면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일본 애니의 매력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이드 포저가 요르한테 청혼하는 장면이 되게 골 때렸거든요. 이제 로이드가 요르에게 청혼을 하려고 반지를 챙겨갔는데 이제 개한이 들이닥쳐서 요르랑 로이드랑 막 합심해서 엄청 싸워요. 이제 그러면서 반지를 또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근데 청혼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로이드가 그 수류탄 핀을 뽑아서 막 반지처럼 껴주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어이없고 거기에다가 요르가 막 얼굴이 빨개지는데 더 짜증나는 건 제가 좀 설레더라고요. 약간 설레. 설레. 아마 이게 병맛 애니의 묘미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저처럼 다른 분들은 이런 골 때리는 장면들이 있으셨나 궁금한데 도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빵소 누나가 그 일본 애니의 묘미가 이거라 하셨잖아요. 맞죠. 저는 애니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약간 설정 자체가 일단 골 때리기도 하고 스파이랑 살인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골 때리기도 하고 뭔가 그 자극적인 요소 막 사랑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그런 감동적인 서사도 집어넣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전개도 약간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일관성 없는 캐릭터도 약간 납득하기도 어렵고 몰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뇌 빼고 그 시청할 수 있는 시간 그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아까 골 때리는 장면 선정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선정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뇌 빼고 봐가지고. 다 골 때렸다. 그래도 없어요? 저는 그 중에서 그나마 뭐라 해야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요르 동생 유리가 와가지고 그 장면 와가지고 누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뽀뽀시키고 맞아. 그런데 오히려 되려 맞죠 유리가 그죠? 그리고 애초에 뽀뽀시킨다는 설정도 이상한데 거기서 막 서로 그 손끝 하나 맞았다고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것도 약간 조금 골 때렸구나. 도리님의 골 때리는 장면 유리가 찾아온 거고 그럼 설님은 어떤 게 가장 골 때렸는지? 저는 그 아냐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로이드가 원하는 학교에 그렇죠. 아냐가 이제 입학을 성공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소원으로 아빠한테 그 아냐가 좋아하는 스파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스파이 놀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갑자기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놀이공원 같은 성을 하나 엄청 큰 성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초대형 스파이 놀이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기억나. 네, 기억나세요? 네. 그 공주님을 구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아냐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걸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성을 빌려서 갔더니 적군이 없다고 아냐가 우울하다고 맞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에이전트 황혼 모든 요원들 같이 일하는 그 실제 요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네가 적군 역할 해라 이러면서 스파이 놀이를 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장면인데 모두가 진짜 진심으로 게임에 참여를 해서 맞아요. 너무 골 때리고 웃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바람님은요? 저는 반대항 피구대회 장면이 좀 생각이 나요. 막 피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르랑 아냐가 막 밤을 새가면서 특훈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 귀여웠는데 그 경기를 할 때 옆반에서 빌이라는 엄청 막 건장한 친구 체육만급으로 큰 사람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체격의 친구가 등장하는 거나 또 다미안이 막 친구들이랑 되게 막 힘을 모아서 기술을 시전하는 것들 너무 골 때리는 장면이 많아서 기억이 남고 또 이제 마지막에 스텔라를 주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그게 모든 스텔라를 장면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맞아요. 했는데 스텔라를 안 줬죠. 정말 골 때리는 장면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겁나 열심히 특훈했는데 마지막에 스폰가? 얘기하면 안 되나? 해도 돼요. 네. 스타일 돼요. 공 던져가지고 네. 바닥에 던졌잖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 맞아. 맞아.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바닥에다가 맞아. 공을 네. 냅다 던져버려가지고
귀여워. 맞아요. 역시 레전드 유잼 콘텐츠라 그런지 다들 꼽아온 장면들도 다르네요. 그러게요. 문득문득 그 장면들이 막 떠올라서 지금 입꼬리가 주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만한 또 멋있거나 감동적인 거나 한 그런 장면들도 꼽아볼까요? 이번엔 바람님부터. 저는 아까 빵선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긴 했지만 그 로이드가 요르에게 주려던 반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수류탄 핀을 뽑아서 요르의 손에 끼워줬던 장면이 가장 좋았거든요. 사실 이 암살자와 스파이가 부부 행세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관계성만큼이나 신선하고 독특한 프로포즈였다고 생각을 해서 전 되게 인상 깊게 보면서 오 이렇게 멋있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멋있다기보다는 오 신박한데 이래가지고 기억에 좀 남는 그런 프로포즈 어때요, 바람님? 어떨 것 같아요? 전 좀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거짓말 치고 애초에 상황이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뭘 괜찮대 또. 착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준비를 해줬으면 감사히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도리님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입학제 테스트 보러고 가는데, 그 과정도 험난했잖아요. 막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오고, 막 동물이 튀어나오고. 소들이 막 갑자기 와서. 근데 그 면접 과정을 뚫고 나서, 이후에 또 사감 3명이랑 면접하게 되는 그 씬이 있는데, 그때 그 빌런 한 명 있죠. 아, 맞아. 네.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괜히 승질 부리는. 저는 그 장면에서 오히려 로이드가 이렇게 빡 안 맞아치고 막 솔직히 로이드랑 요르가 맘만 먹이면 그쵸, 죽일 수도 있는데 그쵸. 죽이지 않고 그쵸. 약간 차분하게 맞아, 차분하게. 난 이 면접 안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사이다였어요. 맞아. 그래서 전 이 맞아요. 장면이 좀 꽤 사이다여가지고 기억이 저는 남아요. 그게 멋있던 게 또 저는 솔직히 이제 이게 걔의 입학을 원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보다 뭔가 아냐랑 요르를 생각하는 것 맞아. 같아서 나도 그것 때문에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설님. 저는요, 아냐가 다미안한테 울면서 사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 진짜 미안하지는 않은데, 아냐가 아버지가, 아냐의 아빠 로이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빠의 임무를 돕기 위해서 다미안이랑 친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다미안에게 사과를 하는데, 다미안한테 사과를 하다가 이렇게 퐁퐁 울어버려요. 맞아. 거기서 근데 다미안이 심장이 콩콩거리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귀엽게 연출이 되는 맞아. 거예요. 얼굴 갑자기 확 빨개지면서. 아냐도 너무 귀엽게 말했고 다미안도 좋아하는 감정을 되게 어리잖아요. 다미안도. 그 감정을 처음 느낀 거를 이 장면에서 엄청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 뭔가 좋아하는 감정을 처음 느껴서 막 따끔따끔하고 막 뒤죽박죽인 그 마음을 다미안 심장을 검정색 볼펜으로 막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낙서한 것처럼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냐가 딱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되게 예쁘게 울었잖아요, 아냐가. 맞아, 너무 귀엽게 울었지. 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낙서가 펑 하고 핑크빛으로 폭발을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순수한 다미안의 그 마음? 그런 걸 너무 잘 담은 것 같았어요. 빵선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나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나요? 빨리 물어봐 주기를 바랬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앞에 분들은 되게 귀엽고 재밌고 약간 사이다 장면들을 가져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 나름대로 감동적인 모먼트를 준비해 왔어요. 말해주시죠.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빨리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이게 스파이 패밀리에서 흔치 않은 감동씬인데 이게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나쁜 놈이 있는데 걔가 이제 훈련된 걔한테 폭탄을 붙이고 이제 막 테러를 하려고 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로이드가 그 테러를 막는 과정에서
그 훈련된 개가 로이드를 물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그때 로이드가 개를 향해서 총을 이제 겨누고 있어서 총을 쏘겠구나 싶었는데 자기 팔을 물게 하고 막 이래요. 미안하다. 너희들도 인간의 어리석은 싸움에 말려드는 건 원치 않았겠지. 이런 말을 하는데 뭐야? 괜히 뭉클하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맞아. 로이드 너무 착하지 않나요? 그 총으로 그 개한테 묶여있던 폭탄을 풀어준 맞아. 기억을 해요. 맞아. 너무 다정한 스파이야. 그럼 스파이 패밀리 속 빵선님의 최애캐는 로이드인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약간 죄송한데 아니고 저는 사실 최애는 아냐예요. 근데 왜 멋있는 건 로이드인데 최애는 아냐예요? 왜냐하면 별 의미는 없고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설정이잖아요. 아냐가.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게 음침할 수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다 보니까 또 어른스럽게 표현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냐는 그 딱 나이에 맞게 애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또 그거잖아. 이게 아냐의 그런 속마음 읽는 게 없으면은 전개되지 않았을 맞아. 스토리가 그 설정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아냐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냐가 일단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그렇게 목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진짜 제가 요즘에 이 스파이 패밀리 때문에 너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계속 보고 다니는데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듣는데 제 네. 수업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 배경화면이 아냐더라고요. 이거 다 우리만 귀여워하는 게 네, 아니라니까. 그랬는데 이제 또 같은 동아리에 하고 계시는 분도 키링을 갖고 계시는데 그 키링도 아냐더라고요. 일단 생긴 게 합격. 너무 귀엽다. 맞아. 너무 귀엽고 말투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늘 읽을 수 있는 그 초능력 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쓰일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갑자기 피곤해져가지고 막 아빠 품에서 까무렇게 잠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안고 튀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사이에 삼촌팬이 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저도 아나가 제일 좋았는데요. 네. 이 삼촌의 마음을 그 사로잡은 그 극강의 귀여움 정말 말 못하죠. 그 성우가 저는 그 아나의 귀여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항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나의 목소리가 엄청 귀엽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그 멘트나 대사들도 정말 센스 있게 귀엽게 묘사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프닝 때는 여심 저격이라더니 삼촌팬으로 등장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바람님의 최애가 궁금한데 혹시 아냐인가요? 아닙니다. 아냐. 모두들 아냐를 이렇게 최애캐로 골라주셨는데 제 최애캐는 로이드입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로이드가 늘 완벽한 암기력과 준비성을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철저한 성격에서 이 사람이 파워 J다 이게 느껴지는데 제 이상형이 J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작품 속에서 스투핏이 너무 좋더라고요. 스투핏. 네. 스투핏이 좋았구나. 잘생기긴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로이드를 최애캐로 골라봤습니다. 와, 이렇게 매력 장난 아닌 스파이 패밀리를 스크랩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부록책을 채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서브 콘텐츠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청춘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지 들어볼까요? 자, 누구부터 말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3월 3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길복순이 떠올랐어요. 네, 회사에선 이름난 암살자, 집에선 10대 딸을 둔 싱글맘이라는 작품 소개가 기억에 남는데요. 스파이 패밀리 주인공들처럼 은밀한 이중생활을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이어나간다고 해요. 또 얼마 전에 스크랩 클럽에서 다뤘던 1타 스캔들의 남행선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어서 추천해봅니다.
제가 할게요. 네. 저는 그 일본 영화 어느 가족 아시나요? 알아요. 그거 되게 잔잔한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이 영화랑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찾은 공통점은 스파이 패밀리도 각자의 비밀이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일본 영화 어느 가족도 각자의 아픔이나 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서사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영화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 감독도 유명하고 그리고 상도 받았죠. 맞아, 칸에서. 맞아요. 상도 받아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일본 영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영화만의 그 잔잔하고 편안한 감성에다가 또 그 가슴 뜨거워지는 그 감동의 이야기도 녹아져 있고 그 사회적인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메시지? 메시지도 담겨 있는 영화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가져왔습니다.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 어느 가족 그것도 다 원래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였어요. 가족이 아닌데 그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결합이 된 느낌. 맞아. 나도 진짜 그걸로 비슷하다. 알고 있어. 맞아. 그럼 저는 도리님이 어느 가족을 가져왔길래 이거 너무 잔잔하고 따뜻한 내용이라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어울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 말해볼게요. 네. 저는 경이로운 소문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제 악기를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수집 직원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악기들을. 이게 4명의 그 카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이제 코마 상태가 되고 이제 위 3개의 선택을 받아서 카운터가 된 거예요. 카운터들이 이제 괴력, 치유, 감각, 스피드 뭐 이런 것들에 각각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파이 패밀리에서 로저 일가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히어로물인 경이로운 소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설정인데 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눈물 흘리고 볼 정도로 너무 재밌고 또 많은 요소들이 스파이 패밀리와 닮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짜 비슷하네요. 모두가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가져왔어요. 이게 웹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웹툰이 원작인 영화인데 이게 내용 너무 유명하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북한에서 괴물로 길러진 난파 특수 공작인 원류한 그 김수현 배우님이 그분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전달되는 명령이 없어서 계속 살아가긴 해야 되니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네 바보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스파이 패밀리 배경도 웨스탈리스랑 오스타니아라는 그 서국과 동국 이게 독일 배경인 것 같더라고요. 막 베를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스파이로 오스타니아에 넘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내용이 되게 잘 어울려져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서브 콘텐츠들도 너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당장 집에 가는 길에서 보고 싶은데 이거 다 OTT에 나온 작품들인가요? 네네. 다 있어요? 어느 가족 있나요? 어느 가족 있어. 어디 있어요? 넷플릭스. 진짜요? 길복순도 넷플에 있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거 빼고 볼게요. 네. 네, 이렇게나 스파이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니. 그럼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네. 뭐죠? 네,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서브 콘텐츠들을 완전 풍성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진 건데 스파이 패밀리랑 또 앞에 말한 서브 콘텐츠들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계관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 어느 콘텐츠 세계관에 들어갈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미 빵사님 뭔가 좀 마음에 들어 하는 세계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저는요, 그럼 네.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당연히 스파이 패밀리. 일단 저렇게 말도 안 되고 병맛 같은 세계관 너무 제 스타일이고요. 스파이 암살자 초능력자 조합이라니 이거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저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중에 스파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항상 강해지는 걸 꿈꿔요. 개강한 여자가 되고 싶은데 암살자는 막 칼로 죽이더라고요. 네.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조금 그렇고 그냥 차라리 스파이로 멋있고 깔끔하게 죽이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다. 무서워. 죽이고 싶어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는 그 아까 빵스 누나가 말해줬던 경이로운 소문 그 드라마 세계관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누구나 초능력 가지는 건 꿈꿔봤잖아요. 그쵸. 저는 요새 지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마다 진짜 빨리 순간이동 이동하는 건 아니면 스피드 능력. 아까 스피드 능력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각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아니면 지각을 안 받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 그래서 세계관 들어가고 경이로운 싶어요. 소문. 바람님은요? 저도 경이로운 소문 세계관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는 도리님이랑은 조금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예요? 저는 그 경이로운 소문 세계관 속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신기하네. 네. 뭔가 이렇게 악기를 마주치거나 막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무서운 것 같고 거기 카운터들이 운영하는 가게 국수집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 국수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맞아. 드라마를 보는데. 그랬어요? 진짜? 네, 저는 막 능력이나 재력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가게에서 알바생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국수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일반인으로 좀 좋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국수. 좋네요. 저는 아까 도리님이 말씀해주신 어느 가족 그 세계관이 뭔가 말 못할 어떤 상처나 비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족이 됐다고 해주셨잖아요. 오히려 좀 진짜 가족이면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고 각자가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상황인 만큼 서로 좀 이해도 잘 해주고 오히려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속에서 이렇게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관계성에 저도 좀 슬쩍 끼고 싶은 그런 근데 누나 마음입니다. 거기 상처가 좀 심각한 거예요. 막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여가지고 누나 예상이랑 다르죠.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 상처를 가져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네. 빡세네. 그래도 전 거기 끼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국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되게 뭔가 훈훈해진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뭔데요? 뭐예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아쉽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량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5번째 스크랩북이 완성되었네요. 여러분이 스크랩을 알차게 해주셔서 오늘도 스크랩북이 아주 두툼하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 패밀리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암만 생각해도 이 스파이 패밀리가 이토록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아무리 설정이 특이해도 또 말이 안 되도록 골 때리는 상황이 등장해도 그들이 갈등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바로 가족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족들에게 말 못할 몇몇 개의 비밀을 만들지만 암만 비밀을 만들어봤자 나 다음으로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위해주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와 같은 콘텐츠들이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족 관련 콘텐츠만 보면 눈물 수도꼭지가 열리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리액션 너무 고맙고요. 아, 맞다. 오늘 도리님 첫 녹음이었잖아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단 떨렸는데 네네. 또 하다 보니까 떨리는 건 괜찮은데 내 입으로 똥 싸는 느낌이 나는 거야. 뭔가 아니야. 원래 서사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애드립을 좀 많이 쳤거든요. 네. 아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너무 똥 싸지 않았나. 같이 아니에요. 녹음하신 팬들한테 너무 약간 미안한 마음이. 아니요, 똥 아니었어요. 아니요, 좋았어요. 애써 웃네요, 누나. 네. 아니, 제가 끝에 감성적인 말로 마무리를 지어서 분위기가 살짝 뭉클해진 것 같기도 했는데 도리님이 또 입으로 똥을 싸셔가지고 브라우니 정도로 합시다. 다행히 브라우니를 싸셔서 스파이 패밀리답게 이제 앙큼하고 발랄하게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한 곡은 NCT 127의 영웅입니다.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빵서 도리 바람 살이었습니다. 안녕. 뉴때